내가 그대만의 휴게소 인생길 막힐 때 휴게소 내가 달랠 때 휴게소 비비고 찌찌찌찌지고 난 너의 휴게소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먹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열어주신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플러스 원의 가수 김민규입니다. 이병철입니다. 네. 아니 근데 김민교 씨는요 드라마 OST 마지막 승부로 맞아. 대단한 활약을 했고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최고였지.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하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러면 진짜 음악적으로 네. 진짜 다양한 모습을 좀 네. 보여주고 싶어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는데,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저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놀랬죠, 다들. 40살에 그 위암 그 초기 진단을 딱 받았는데, 근데 암 위치가 좀 안 좋았었어요. 암 위치가 좋지 않아서 위에 70%를 제가 좀 위에 70%를 제가 좀 했습니다. 70%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근데 당신은 약간 좀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합니다. 예, 벌써 17년 전의 일입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을 모신 까닭을 아시겠죠. 김민교 씨가 또 이제 암을 겪으셨는데 오늘 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양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이양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 그러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시잖아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1, 2기에 발견을 하면 5년 관찰 생존율이 89%에 달할 정도로 생존율이 아주 높은 그런 암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기가 되면은 상황이 아주 달라져요. 말기 위암인 4기 진단을 받으면 생존율이 무려 5.9%로 떨어집니다. 5.9%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암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말기의 위암을 발견하신 분들은 아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절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말기 위암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아내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의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주제 공개합니다. 자, 나는 몸시다.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는요. 생존율 5% 말기 위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네. 극복했구나. 정말 대단하셨는데 말기 위암 살아남은 사람. 그럼 말기 위암 생존율이 5%라고 했는데 다른 암과 비교해도 좀 낮은 편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이 있어요. 이 폐암과 비교해보면 4기 이상의 말기 폐암의 5년 관찰 생존율이 9.1%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기 위암의 생존율이 5.9%라는 거는 이 사망률이 제일 높은 폐암보다도 훨씬 안 좋다는 뜻이에요. 정말 참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렇게 암이 뭐 심하게 진행이 될수록 사실 수술을 받기도 어려운 분도 계시고 항암제를 쓰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고 위암을 이겨내신 분들이라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먼저 만나볼 분은요. 말기 위암 진단과 동시에 당신은 6개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그런 분이시래요. 자, 이분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하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등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밝은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너희들 초가 삼각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 천년 만년 살고 잡고 했던 뭔가 나를 버리네.
더 하고 싶은데 영식이 행님이 고마하게 하네. 아이고. 네. 유쾌한 무대 잘 봤습니다. 네. 누구신지요? 소개를 해주세요. 저 울산에서 온 61살 울산 돈키호테를 움직이는 각설이 문명호입니다. 네. 아니, 저희는 이제 말기 위암을 이겨낸 몸신이 나오신다고 해서 어떤 분이 나오실까 했는데 갑자기 각설이 타령을 하시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죠? 말기암 겪고 뭐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하고 뭐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라고 각설이 공연을 취미 삼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예. 예. 말기암 뭐 당시 상황 기억 생생하시죠? 그게 몇 년 전 일인가요? 2015년 55세에 위암 3기 A, B, C, D 판정 말기암을 받았습니다. 와. 시한부 6개월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6개월을 받았습니다. 아니 전혀 증세가 없다가 느닷없이 확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도 증세가 있었죠. 이게 뭘 먹으니까 여기 목에서 탁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지 내려가고. 물을 그 와이프한테 이게 좀 뭐 나 왜 이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큰일도 아닌데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까 선생님이 내시경 하는데 이래 혀를 차시더라고요. 이 큰 병에 걸렸구나 했는데 이거는 조직 검사 안 해도 3기가 넘었으니까 큰 병원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난 우리나라에서 최고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문병호 씨는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으니 제가 감히 이제 그 심정을 진짜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위암 3기 D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저는 꼭 진짜 수술을 해야지 됐었습니다. 진짜 내 마음은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수술만 해달라. 그러면 사는 거는 내가 산다. 근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한 달 동안 산에 가서 그것만 빌었어요. 솔직히 수술만 해달라. 그럼 사는 거는 내가. 아니 수술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 예, 선생님이 그랬걸요. 열었다가 너무 전이 너무 됐으면 말기면 수술을 못 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전이 됐으면 다시 닫을 수가 있다. 많이 안 좋았죠. 그때 림프절까지 이제 전이가 되고 식도 일부분도 전이가 됐다 그래가지고 식도 일부분도 전이가 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그래 개복 수술을 하고 전위 전체를 절제했어요. 림프절 8개가 전이 돼서 48개 림프절을 다 절제하고 식도 그 부분을 막았다 하잖아요. 그까지 올라타가지고 식도도 일부분 절제를 하고 목요일 날 수술을 5시간 반 동안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날 피가 5통을 보도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수술하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2차 수술 들어간 거예요. 1차 수술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0배 힘든 2차 수술. 2차 수술을. 예. 이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위는 복부 안에 있고요. 네. 식도는 흉부에 있죠. 이게 보통은 복부 수술, 흉부 수술 이렇게 나누는데 그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의 범위도 커지고 또 식도를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는데 밑으로 잘라내고 나면은 공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뭐 이 수술 부위도 상당히 크시겠네요. 그치 2번에 걸려. 아이고, 크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1차 수술이에요. 2차 수술 배꼽 밑에까지 떼서. 뭐 이래도 이제 삭세뿐 그대로 생기고 이제 복근 운동도 안 해도 되고 뭐 좋지. 삭세뿐 그대로 생기고 이제 복근 운동도 안 해도 되고 뭐 좋지. 그래도 예. 아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하고 난 다음. 예. 제가 쇼크사를 해갖고 숨이 2번을 끊어졌어요. 숨이 2번을 끊어졌어요. 눈을 떠보니까 막 하얀 분들이 한 20명이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숨 넘어갈 때 그 심정이 내
지금 텔레비를 한 2년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거 TV를 보면은 의료진이 이렇게 나오면은 내 숨 넘어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시죠. 이렇게 막 꾸미고 하면 막 그게 연상이 되니까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두 번을 그렇게 숨이 끊어졌는데 900번을 넘기신 거죠. 완전 넘긴 거죠. 완전. 저는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네. 아유. 어떡해. 그때 생각을 하시니까 아니 지금 네. 제가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진짜 딸 결혼식을 받아놨었거든요. 그래서 딸을 꼭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듣는 저희도 지금 막 얘기나요. 지금 다 따님, 그 결혼할 따님을 지금 다 두고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다 마음이 네, 너무 힘드시죠? 딸이 아유, 세상에. 딸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지력을 가졌는데 딸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럼요. 아빠를 위해서.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따님 결혼식은 어떻게 됐어요? 무사히 그래도 아빠가 손을 잡고 들어가서 그게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감사한 게 딸 손을 잡고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오니까 아빠 김치 먹고 싶지 하면서 김치를 자기가 빨아갖고 씹어갖고 이렇게 주더라고. 먹지 못하는 거. 딸내미가요. 아이고. 네, 하여간에 살았습니다, 저.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시고. 1년 6개월간 항암 치료를 8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완치가 됐다는 건 언제 그 판정을 딱 받으셨어요? 3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3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아유, 그것도 또 받고. 그래, 최근에 네. 종합검진을 또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집에 가서 쉬라. 아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하합니다. 예. 그 완치 소견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네. 예. 상기. 개발 소견 없이 네.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와, 저게 딱 눈에 띄네요. 이 완치 소견서는 제 진짜 보물이죠. 보물이고 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 이야기죠. 알고 나서 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재발 없이 지금 완치 판정.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작은 텃밭이지만은 거기에서 채소를 심어갖고 직접 뿌리 채소를 먹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특이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운동법이요? 궁금하다. 예. 어떤 운동을 하셨을지 문명호 몸신이 운동하시는 모습을 직접 또 영상으로 담아오셨어요.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문명호입니다. 제가 위암에 걸리고 나서 매일같이 특별하게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 아니 이게 최근 겨울 최근 등산인데. 네, 낙엽이 있는데요. 아니 산에 올라가신다고요, 맨발로? 진짜 맨발로 산을. 저분은 누구죠? 같이 위암 2기 걸린 동생이에요. 사실 저도 위암 2기 선고받고 관리 중이라서 명호 형님을 알아가지고 안지는 3년 됐고요. 이분도 얼굴이 좋으셔요. 맨발 함께 하는 지 6개월 되었습니다. 매일 가시는 거예요? 매일 출근을 3시간 출근을 맨발로 하고 퇴근을
와 산에 와 그러면 돌도 막 박히고 막 나무 뿌리는 이렇게 꼭 이렇게 밟아주세요. 그러면은 지압이 굉장히 좋고 그 심폐, 위 이쪽으로 굉장히 좋아져요. 산에 오시면은 무조건 솔방울 이런 데는 무조건 걷는 게 좋아요. 솔방울. 와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저거. 솔방울. 와. 뒤꿈치로 걸을 때는 대퇴까지 좋아지겠죠. 이 대퇴는 에너지를 전부 발산하는 그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 이렇게 까치발로 이렇게 걸으면은 혈관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솔방울 걷기, 뒤꿈치 걷기, 까치발 걷기. 아니 그리고 좀 영하의 날씨에 나가신 거죠? 전날 몇 도인지 기억하십니까? 영하 8도였어요.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에요. 우와. 오! 영하 8도. 보기만 해도 추워. 아니 지금 물무지가 와. 왜 왔나? 네. 와. 좋지. 그래, 요 거북바에서 간식 좀 먹고 가자. 자, 열어봐. 내가 아플 때만 2년 먹은 딸기예요. 아하. 와. 완전 건강식단이다. 비싸도 어째?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맨발 넣고 좋아하신 점이 뭔겨? 네? 네. 이런 먹잖아. 이게 좋아진 거지. 그러면 아무 걸 먹어도 체하지라. 진짜. 그냥 소화를 그냥 막 쉽게 돌돌 씹어야 돼. 진짜. 7년 동안 그럼 발이 깨끗한 편이시네. 참 산을 탄 발이에요. 요 발톱. 이거는 2개 돌뿌리 걷어차갖고 이게 2개 다 이제 빠지고 이제 다 발톱이 올라오는 중이에요. 7년 맨발로 뭐 1200꼬지 막 탄 발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네. 발 좋은데요? 그러게요. 네. 생각보다 아주 괜찮으신데요. 그래도 이 발이 나를 살리고 이 발이 병원이에요. 저는 이 발이 병원이기 때문에 이 발을 잘 관리해야 돼. 아니 운동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맨발 산행을 이렇게 생각하신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우연찮게 TV를 한 30년 전일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분도 한 30대, 40대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위암에 이렇게 걸렸다면서 이만한 암덩어리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밖에서 자기는 운동을 맨발로 걸었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이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나도 내 가족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 걸리면은 진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얘기해줘야 되겠다. 정작 제가 걸리니까. 뭐 열심히 한 거죠. 나도 저 없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맨발을 걷게 된 동기였습니다. 나도 가끔 저렇게 한번 좀 해야 되겠네. 우리도 하자. 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명호 몸신의 경우에는 이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게 충실히 받으면서 또 건강한 식단을 드시면서 운동으로 산행을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 위암의 첫 번째 치료는 병원 치료라는 거. 그렇죠. 그거 하나만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병원 치료죠. 이렇게 큰 일을 지금 닥쳐서 힘들어하시는 가족들도 계실 거고 그 환우분도 계실 거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경험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걸까요? 네, 저같이 시한부 6개월 받은 사람도 매일 운동을 하고 각설이 즐겁게 각설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맞아요. 저도 그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늦었잖아요. 주기적으로 검진은 받고 매일 운동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신다면 저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건강한 메시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암 3기에서 오늘로 우리 문명호 몸신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4살? 위암 3기. 어머머.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얼마나 놀랐겠어. 위암 4기 살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때 생각하면은 우물부터 먼저 날리고 그러는데
이번에 모실 분도 역시 말기 위암을 겪어낸 분이고요. 이분 생존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처음부터 들으셨던 그런 분이시래요. 그런데 누구보다 건강하게 생존에 성공하셨습니다. 자, 이분도 저 큰 목소리로 같이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거창에서 올라온 64세 신태식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언제적 이야기죠? 그 처음 발병 처음 발명한 지가 2011년도 말에 예. 이암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때 어떠셨는지요? 제가 생년 병원 근처에도 안 가다가 12년 말에 동네 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니까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 암인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브라브리아 해서 큰 병원에 갔더니 위암 4기였습니다. 위암 4기면은 살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위암 4기 진단 당시에 그 몸신의 사진이 있어요. 보실까요? 예, 양경 쌤 어떠십니까? 저게 다 빨간 대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위암인데 그 부위에서 잘 보면은 피가 좀 흐르고 있어요. 예, 이 피가 출혈을 동반한 진행성 위암이 발생했고요. 이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주름들이 있습니다. 위에 주름들이 이 암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다가 갑자기 이어지지를 못하고선 딱 사라지는, 사라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전형적인 진행성 위암의 소견이죠. 저리가 심하면은 개복했다가 1시간 이후에 다시 봉합수술해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을 없게 해달라고. 수술할 수 있게. 그래 다행히 림프절 외에는 다른 장기로는 전이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년도 1월에 개복 수술을 받았는데 위 3분의 2 절제 수술을 받으면서 4시간에 그 수술을 했습니다. 3분의 2? 네. 어머. 근데 어떻게 건강검진 하게 됐어요? 그러게. 맞아. 예, 제가 암을 진단받는 해가 2011년도 연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에 보면은 술자리도 좀 작고 이런 모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때 술도 먹고 쏙도 쏘리고 어지럽고 열이 막 반짝반짝하다고 막 시원땀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아내가 보고 건강검진 이번에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집에 계신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이용식 씨께서 아내한테 감사하라고 하는데 지금 감사 인사 받으실 분이 뒤에 앉아 계세요. 저 뒤에 계세요. 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태식 씨 아내 김민서입니다. 네. 뭐 이런 일을 이제 닥쳤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 근데 남편이 위암입니다. 그 소식을 먼저 아셨다고요? 네. 눈부터 날려고 그랬다. 네.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네.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로 눈물부터 먼저 날리고 그러는데, 이제 저기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 조직 검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한 3기쯤 된 것 같다. 좀 큰 병원으로 가봐라.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일주일 동안에 울었어요. 울고 나 병원 막 알아보고 그 남편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기도 하고. 그 일주일이 얼마나 세상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매일매일이 진짜.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남편의 그 병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신태식 몸신님께서는 수술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도 하신 거죠? 네.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데 한 번 가면은 4박 5일. 네, 4박 5일 받으면서 10시간을 항암을 하고 또 10시간 쉬었다 10시간 항암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참 고통스럽습니다. 매서 꺾고 뭘 먹을 수도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매서 꺾고 뭘 먹을 수도 없고 그 당시의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하죠. 그거 해본 사람만이 알고. 항암 치료한 다음에 몸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암 치료 전에는 제 몸무게가 85kg 정도 돼서 몸이 참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네. 제가 그래 몸이 좋다고 자고 해갖고 50평생 병원에 한 번 안 갔습니다. 감염이 안 걸리고.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몸무게가 55kg까지 빠졌습니다. 30kg. 그래 보니까 갈비뼈가 앙상하게 남고 그걸 보고 제가 늘 울었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보고. 네. 너무 말랐으니까. 체중이 좀 늘으신 거죠 그때보다? 네, 지금은 62kg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고요. 항암할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 병원 생활이 상당히 오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서 두 분 사이 이 부부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네. 그 당시 남편은 인테리어 쪽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저는 뜨개방을 한떡에 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싶어서 가게 갖다 다 내려놨어요. 두 개 다. 예, 남한테 넘길 시간도 없이. 예. 하여튼 그때 생각은 아무 생각 안 나고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내 남편 살리고 보자. 아니, 그래도 하던 일을 이렇게 그만두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맞아요. 주위에서도 그래도 애들도 있고 생활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벌어야지. 해마다 안 되겠나 벌어야지 하는데 저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로지 남편분 생각만. 해야겠다 이 생각만. 남편 이제 아프시니까 그때 뭐 정신이 없었겠지만 다 모든 걸 다 접고 이제 건강에 우리가 올인하자라고 했을 때 남편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안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병건에만 매달리는 게 참 고맙고 제 말로 표현을 못하죠. 고맙다는 말을. 지금도 공손하게 서 있다. 말로 잘 표현 안 하시는 분이신가요, 남편이? 약간 무뚝뚝하신 스타일, 팬들의 스타일. 그래도 그냥 그 마음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셔서 아유 참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완치 판정 요거 한번 소견서 버치 볼까요? 자, 최근에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문제 없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가장 고마운 사람 누구시라고요? 누구세요? 제 집 사람이죠. 이제는 말씀으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듣고 싶어요. 눈 마주치시고. 부끄러우신가? 아내한테는 고맙다는 말도 못해요. 아니 뭐 너무 고마웠어요. 그 표현으로 부족한 거죠. 그럼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 네. 우리 위암 4기였던 우리 신태식 씨는 뭘 하셨길래 말기 위암을 이렇게 궁금하네요. 이제 그 얘기를 궁금합니다. 네. 그건 제보다 제 아내가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아내가 해준 음식 못 먹고 그래 많이 건강해졌으니까는 그 건강 비결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는 게 나아요. 아내를 지금 찾으시는 아니 남편에게 어떤 걸 해주신 거예요? 진짜 너무 어떻게 위암 궁금하다. 관리를 해주신 거예요? 저기 항상 항암 가면은 일주일에 한 2번은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교육을 꼭 받았어요. 그랬더니만은 민간요법은 좀 하지 말고 그래 이제 야채를 하루에 100g씩 먹어라. 네. 예,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병원에서 바로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하우스를 하고 있으니까 야채 좀 골고루 심어달라. 야채 좀 골고루 심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또 이제 한 1년이 지나니까 항암 받고 1년은 이전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쌈밥집을 내버렸어요. 엄마의 쌈밥집을 내버렸어요. 그 쌈밥집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쌈밥집 안 해요. 왜요? 21년도 10월에는 이제 남편이 가서 건강검진하니까 모든 게 정상 수치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정상 수치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작년부터는 전 놀고 있고 남편 위주로. 아유 됐네요. 됐어요.
뒷바라지 끝에 그쵸? 이 근 10년 만에. 네네. 예, 이 말씀만 들어도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또 방법이 있다면서요? 두 번째는 뭔가요? 맨 처음에는 암 환자다 이러니까 싱겁게 해주니까 싱겁다, 간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간은 일단 먹긴 해줘야 되니까 조미료에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소금부터 이제 네네. 소금이요? 네, 소금이요? 소금으로 이제 건강 소금을 제 나름 만들어 가지고 예. 건강 아, 그럼 천연 소금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밥상에 소금이 빠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자,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볼게요. 배워보겠습니다. 자, 말기위암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여러 종류의 천연 소금인데요. 지금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종류가 이걸 직접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네. 설명을 직접 해주시겠어요? 이건 대파 소금이고요. 대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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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장미 소금이에요. 장미. 네. 이거는 메리골드. 메리골드. 네. 이건 청치자. 청치자. 네, 네. 치자. 이건 비트. 네. 이거요. 이거는 로즈마리. 와. 아니 저는 그 대파가 제일 대박인 것 같아요. 나 이름만 너무너무 건강한 그런 소금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재료를 써서 그러니까요. 소금을 만드실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항산화가 암을 물리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를 다 천연소금으로 볶아서 소금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고도 뭐 귤 껍질, 해바라기 모든 게 한 20가지는 넣게 만들어 봤어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십니다. 신기할 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요. 아니, 대체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대파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파기름은 들어봤지만 향을 맡아보세요. 소금은 파 향이 나요? 나겠죠. 말을 해요, 말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군침이 날 정도로 어머, 기가 막혀. 이건 대파라 그러면 이 대파 향이고요. 맛을 이거 봐야겠어요. 이건 진짜 파 볶음파. 요거 짝. 제대로 파. 와. 예, 제대로 파향이 쫙 스며들어 있는. 와.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소금을 먹어보고 싶긴 처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워볼 텐데 다 할 수는 없겠고 뭘 해볼까요? 오늘 대파 소금으로 대표 선수. 해드릴게요. 네, 대파 소금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파 소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기대가 큽니다. 예, 간단하네요 재료가. 네. 네. 이 3년 된 천일염이거든요. 3년 된. 네네. 예. 두 가지만 있으면은 소금 만들 수 있어요. 잎만 쓰네요. 풀은. 네네. 이제 뿌리까지 써도 되는데 뿌리를 쓰면 하얗게 나오잖아요. 근데 좀 더 비주얼. 색깔이. 아무래도 나 대파요 해야 되니까요. 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천일염을요 세척을 해야 돼요. 이 안에 먼지와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세척을 하는데 우리 막 뭐 쌀 씻듯이 많이 씻으면은 소금 금방 물에 녹아버리겠죠. 네,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씻는 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버려놓은 물에 이러면 다 녹아버리고요. 물을 받아서, 물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한번, 네네. 양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해서 씻어내는 느낌으로, 네네,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한 번 더. 한번 하시네요. 저희 왜 천일염 보면은 좀 거뭇, 이거 좀 맞아. 그렇잖아요. 그걸 이렇게 두 번. 천일염은 또 결정이 좀 크니까 어느 시간이 해도 이렇게 많이 녹아내지는 않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가는군요, 믹서에. 끝으로 고드랍게 갈아요. 이게 350g이면은 대파 150g 정도 하시면은 양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어요.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으셔도 되는데 이건 그 비율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약 1대2 정도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 대파에 수분이 없잖아요. 하려면 힘들어요. 한 150g 가는데 2스푼 정도 물량을 넣어줄 거예요. 네. 역시. 갈아준다. 갈아줘. 다 됐네. 다 됐어. 네.
색깔이 너무 사과 예쁘다. 속에 갈린 것도 처음 봐. 아메리카노 같아요. 그러니까. 색 곱네요. 저걸 이제 막 섞는군요. 네. 제가 김치밥으로 드시고. 아, 소금이 이렇게 즙하고 섞어도 소리도. 완전히 녹진 않는구나. 신기하다. 다 녹아 없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 볶음이 제일 중요한데요. 너무 센 불에 볶으면은 타요? 네, 타면은 더 해롭죠, 그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냄비로 들어가서요. 야, 지금 저기 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센 불에서 볶다가 이제 물이 없으면은 아주 약불로 해야 돼요.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몇십 분 걸리겠네요. 한 30분 정도. 한 30분 정도. 30분에 계속 저어요? 와. 이렇게 하면 녹았던 소금도 다시 결정체로 또 되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가면. 네네. 저 어떠세요? 이해학란 약사님 이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으세요? 네, 이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 소금보다 낮은데요. 그런데 이 천일염과 이 식재료를 함께 볶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때 천일염에 남아있던 간수가 증발하면서 염도가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 물 다 날아가게 하려면. 뭔가 느낌이 좀 아까하고 다르죠? 맞아요. 물이 네. 날아가면서.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입자가 생겼네, 입자가. 결정체가 터졌어요. 몽글몽글해졌어. 소금 속으로 대파가 다 흡수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만져보면은요 손에 안 묻으면은 돼요,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완성된 대파 소금을 이렇게 병입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뭐 든든하게. 엄청 오래 먹겠는데요. 저거 한 통이면.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또 뭔가 보여주실 건데요. 여기 지금 이게 시금치고 이게 오징어예요. 네. 근데 지금 재료에 고추장이 안 보이네요? 네,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이런 거 대신에 저는 들깨 계피 넣어가지고 대파 소금 넣고 대파 소금장을 만들 거예요. 대파 소금장. 그러면 그 재료 먼저 한번 볼게요. 올리브유고요. 이거는 유자청을 곱게 다진 거예요. 유자청. 네, 요거 대파 소금. 소금이고요. 들깨가루고 식초 조금이고 그렇습니다. 색다른 맛으로 좋겠는데요? 대파 소금 넣고. 대파 소금 넣고요. 네. 유자청입니다. 유자청도 그리고 올리브유, 올리브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양념인데. 식초, 와. 들깨가루. 들깨가루 맛있겠다. 아, 내가 아까부터 예. 오, 이렇게 진짜 무슨 장류처럼. 된장 같은 된장 와사비, 와사비하고. 그러니까 된장이. 된장 와사비. 진짜. 야, 저게 어떤 맛을 낼까?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오. 좀 예쁘게 예. 좀 시금치 오징어 마리가 완성됐습니다. 저희도 한번 맛을 볼게요. 네. 장이 궁금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장을 한번 맛보고 엄청 찍어야 할지 장 결정하시죠.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예. 보자. 너무 맛있지. 맛있다. 대박. 맛있다. 대박. 지금까지는 고추장하고만 먹었었는데 소금에 찍으니까 이렇게 더 담백하고 아주 색다른 맛이에요. 아니, 웃긴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우와, 난 시금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자, 이거 대파 소금 지금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파가 자를 때 보면 좀 끈끈한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끈끈한 게 민난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민난 성분이 위벽 보호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위가 좋지 않거나 약하신 분들은 대파를 좀 많이 드시면 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대파 소금 이런 것들은 이제 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제가 지금 방금도 먹어봤지만 너무 맛있기도 하고 맛있어요. 일반 소금보다도 훨씬 순한 것 같아서 위 건강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멀리에서 이렇게 함께 와주셨는데요.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자 이런 거 평상시에도 조금 말씀 나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며칠 전에 저희 시아버님 기일이었는데 그때도 아버님한테 기도했어요. 저기 남편 더 이상 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라고. 그러면 또 오시나요?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는 마음이 늘 힘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건강은 건강하게 지키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재밌게 살겠습니다. 네. 아, 또 오늘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말기 위암 극복기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몸신을 만나게 될까요?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인사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김다인입니다. 아, 예. 그럼 저랑 동갑이신 거예요? 그래요. 지금도 젊으신데 네. 이게 언제 겪은 일이세요? 제가 2016년도였을 거예요. 34살? 네, 그 정도 됐던 해에 이제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었던 그런 상태였고, 그때는 림프절 전이까지 된 상태였고, 이게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었어요. 일단 해봐야 알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고, 근데도 일단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많이 놀랬죠. 아니 34살에 위암 선고를 받은 것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데 수술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놀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생각을 좀 했었고, 좀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벌써 주변 정리를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회사에 사직서를 먼저 내고 이제 모아뒀던 그동안 돈들 모아서 이제 여행을 좀 해봐야겠다. 못 갔던 곳 더 아프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겠다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진단받기 바로 전에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갔었어요. 가서 잘 놀고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돌아왔는데 이게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더부룩하고 속도 쓰리고 아프기까지 해서 이제 돌아와서 약국에 가서 일단 이제 처방전이 아니라 그냥 한 소화제 같은 때 먹는 약. 그런 거 먹고 안 되겠어서 병원을 가서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안 낫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검사 한번 해보자 하셔가지고 검사를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순간이 왔잖아요. 네. 예. 의사 선생님이 원래는 조직 검사하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결과 나오려면. 근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이거 검사 안 해도 암 확실하니까 큰 병원 빨리 가라고, 암 확실하니까 큰 병원 빨리 가라고, 보호자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길래 그렇게 진단을 내리셨는지 자료 보시죠. 양경생님. 예. 내시경 보시면 일단 궤양의 크기 자체가 일반적인 위궤양보다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 표면에 국한된 그런 궤양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 조직을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 듯한, 가운데는 패였지만 전체가 솟아오른 그런 종괴를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궤양의 바닥을 보시면 원래 위궤양 바닥은 좀 이렇게 평평한 편인데 지금 보면 울퉁불퉁하고 조금 더 빨간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흔한 전형적인 진행성 위암의 그런 내시경 소견입니다. 그러면 위암 3기 진단받고 수술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견을 들었었는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행히 저는 수술을 했고요. 복강경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3분의 2 절제를 했고 림프절 전이까지 돼서 림프절도 다 이제 잘라냈고 그리고 1년 동안 항암 치료 8차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약이 저한테 처음에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뭐 구토하거나 설사 뭐 이런 어지럼증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 키가 170인데 그때 몸무게가 40kg? 밖에 안 나갈 정도로 너무 마르니까 혈압이 안 재져서 다리에다가 혈압계를 채우고 혈압을 잴 정도. 근육이 없을 경우에 너무
그래도 수술과 항암 치료라는 힘든 시간 끝에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저는 3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얼굴이 너무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 관리 정말 철저히 했고요. 체력을 일단 기르려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제가 승마부터 헬스, 필라테스, 폴댄스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운동을 다. 네. 암 이후에? 네. 지금은 아프고 나서는 성격까지 다 바뀌었어요. 운동도 네. 즐겨 하게 됐고 긍정적으로 많이 네. 바뀌었어요. 모든 게. 먹는 거 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요. 제가 식단을 또 바꿨죠. 진짜 제가 제 건강을 생각해서 나쁜 거 안 먹고 정말 좋은 것만 위주로 잘 챙겨 먹는 이제 그런 습관이 어떤 생겼는데 식단에서 어떤 식단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덜 자극적인 걸로 바뀌고 대신에 제가 위 건강을 위해서 좀 즐겨 먹는 간식이 생겼어요. 이거 먹고 나서는 제가 위궤양 이런 것도 싹 사라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간식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방법 본인이 짚기에는 이거 참 유효했다고 하는데 같이 보시죠. 뭘 드셨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빵? 안녕하세요, 김다인입니다. 제가 위암 투병 후에 즐겨 먹는 간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셀프캠을 켰습니다. 짠! 이게 제가 바로 위 건강을 위해서 즐겨 먹는 간식인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초콜릿? 젤리인가? 바로 푸딩입니다. 푸딩! 푸딩! 저는 콤부차를 만드는 효모와 그리고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를 넣고 푸딩을 만들어서 자주 먹거든요. 좋은 건 다 들어갔네요. 여러분 맛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냥 새콤달콤한 맛이에요. 씹는 느낌이 약간 베리 젤리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자주 먹다 보니까 이렇게 효모를 넣고 콤부차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료수를 먹고 싶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콜라 같은 거 대신 한 잔씩 마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병씩은 먹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푸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콤부차 60g이랑 효모 한 장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합쳐서 300g 정도, 그리고 아카시아 꿀 25g 정도가 필요합니다. 일단 베리를 먼저 냄비에 넣고 아까 준비했던 콤부차를 같이 넣어서 끓여줍니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만 먹어도 몸에 좋은 건데 잼이잖아요, 이제. 약간 잼처럼 끈적해졌을 때 그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 끓은 베리는 이제 불을 끄고 식혀줍니다. 진짜 맛있겠다. 자, 그리고 콤부차 만드는 효모 그걸 여기다가 넣어서 효모를 보시면 이렇게 푸딩 같아요. 잘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푸딩 상태 같은. 짜잔, 완성이에요. 와, 맛있겠다. 이걸 냉동실에 넣어서 살짝 얼리시면 맛있는 슬러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간식으로 슬러시를 해서 드셔도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 육포같이 보이죠? 껴놓은 건 뭐예요? 이건 콤부차 푸딩을 건조기에 말린 거거든요. 건조기에. 반려견들 같이 먹어도 정말 좋은 간식이 애들도 여러분들도 푸딩으로 위 건강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양란 약사님, 네. 지금 김다인 몸신이 만들어 먹은 저 푸딩, 네네. 과연 암 수술 이후에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이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등과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한데요. 이 폴리페놀은 위장에서의 유익한 세균을 활성화해주고요. 이 콤부차에 풍부한 유산균 역시 면역력을 높이고 위장 건강을 개선해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제 큰 병을 다 이겨내셨고 또 앞으로도 또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냥 즐기고 있어요. 지금 새로 얻은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말도 타고 운동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이렇게 인생을 좀 즐기면서 재밌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늘 그런 삶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네. 건강하세요. 오늘 좋은 정보 또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말기위암을 잘 극복한 분들의 여러 방법들을 같이 만나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위건강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맞습니다. 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무언가를 또 이양란 약사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뭐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국인이 유독 소화가 안 되고 위 건강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3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맵고 짠 음식 섭취. 포기 못해. 그리고 2번째,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요. 나눠 먹는 식습관. 맞아. 같이 먹는. 그리고 3번째, 위장 점막에 생겨서 각종 위질환을 유발하는 나쁜 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무려 43.9%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인의 특성 3가지 때문에 위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주변에 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화제에 의지하는 거죠. 결국 초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을 계속 진행시켜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나아가 위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위 건강에 대해서 우리 모두 좀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무엇일지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위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식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뭐예요? 소금. 어떻습니까? 이게 뭘까요? 김민교 씨 아시겠습니까? 들으시면 예. 메스티. 메스티. 저도 먹어봤어요. 예.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만 자생하는 메스틱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굳혀서 식품으로 만든 메스틱입니다. 이 메스틱 나무가 완전히 성장하기까지는 40에서 50년이 걸리는데 이 수액이 1년에 단 한 번, 한 그루당 약 150에서 180g 밖에 채취할 수가 없어서 예로부터 이 메스틱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 의사들도 이 특성을 언급하고 사용을 권했을 만큼 오랜 시간 위 건강을 도와줬던 그런 식품입니다. 이게 이제 그 수액 자체이고 요거 이제 분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어떤 게 혹시 조금 그러니까 당기십니까? 조약돌처럼 생긴 게 또 있고 그냥 가루로 된 게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조약돌처럼 생긴 게 메스틱 나무 수액을 굳혀놓은 원물인데요. 물론 이대로도 섭취는 가능하지만 이 원물이 구하기도 어렵고 딱딱해서 섭취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메스틱 분말 형태로 간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요거 특별히 예 맛보실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철 씨께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가 상쾌하고 지금 산 위에 올라와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저희가 드시기 편한 방법으로 차로 준비하겠습니다. 차로. 와, 맛있겠다. 자, 한번 가볼까요? 이 메스틱 차입니다.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물 마시는 것 같은데 끝에 맛이 화하면서 상쾌하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메스틱이 히포크라테스도 귀하다고 했을 만큼 너무 귀한데 위 건강에 어떤 도움이 돼서 그렇게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면 이 뇌에서는 위벽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음식이 위에서 잘 분해되도록 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문제는 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위산이 과다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유해 물질이 위를 보호해야 되는데 위 점막이 이 위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위 점막이 손상되면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 펩신 이런 것들이
점막을 뚫고 위벽까지 손상을 입히게 돼요. 그래서 위벽이 헐고 찢기고 이렇게 돼서 위염, 위궤양 이런 위장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위 건강 관리의 핵심은 과다하게 분비되는 위산을 억제하고 위벽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메스틱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해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하는 것을 조절하고 이에 따른 위 점막 조직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 알코올을 이용해서 위를 자극해가지고 위 점막 조직이 손상이 된 이런 수컷 쥐한테 메스틱 검을 투여했더니 손상된 위 점막의 면적이 줄고 위액의 분비와 산도 역시 유의적으로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뭐 미식가로서 한 말씀 드리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물에만 타 먹으면은 좀 심심한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불현듯이 생각이 나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메스틱으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눈으로 보기에도 예쁜 일석삼조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명 나이스 크림치즈입니다. 맛있겠다. 나이스 크림치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 예쁘게 지으셨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단 재료를 보시면 가장 먼저 바나나 한 개. 그래서 왜 나이스인지. 바나나 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부, 아몬드, 꿀, 두유. 이걸 가지고 제가 맛있는 크림치즈를 만들 거예요. 저 크림치즈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건 또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그래놀라랑 호두, 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스틱. 인데요. 이것들은 고명으로 올릴 거라서 취향껏 준비해 주시면 돼요. 먼저 껍질을 벗긴 바나나 한 개 일단 갈라놓고요. 그리고 이제 으깨줄 거예요. 두부, 그리고 이제 아몬드 먼저 넣을게요. 두유를 넣긴 넣는데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좀 질감을 봐가면서 넣어주세요. 한번 갈아볼게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네요. 진짜. 네, 이렇게만 먹어도. 네, 이제 다 됐고요. 그러니까요. 바나나를 넣고요. 요 고명을 지금 얹어줄게요. 마지막으로 메스틱을 뿌려주면 나이스 크림치즈가 완성됩니다. 근데 한번 맛을 보시고요. 이병철 씨 많이 드세요. 네. 이 크림치즈 맛있네요. 고소하고. 맛있다. 근데 바나나랑 어울린다. 바나나, 너무 어울려. 나이스. 나이스. 바나나가 정말 탁월해요. 바나나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아주 따가가 있어서 와 사가지고 쫙 흐르면서 이야 기가 막힌데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실제로 속 쓰림이 있다든가 위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실제로 이 복부 팽만이나 설사나 구토, 트림, 또 식욕부진 등의 기능성 소화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18세에서 75세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메스틱 섭취군하고 섭취하지 않은 비섭취군으로 나눠서 이 메스틱을 하루 3번 섭취하게 한 결과 3주 후에 77%에서 위통증, 상복부 통증, 심리적인 복통, 속쓰림 등의 항목에서 증상이 개선되는 걸 느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평가에서 위산역류와 속쓰림 같은 위, 식도, 역류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각 그룹에 약 3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실험 종료 후에 이 메스틱 섭취군에서 25명이 증상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능성 소화장애뿐 아니라 12장 궤양 환자들에게도 28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2주간 한 그룹에게만 메스틱을 섭취하게 했더니 메스틱 섭취군 중에서 80%가 증상이 완화됐다고 응답했고 이게 정말 증상뿐만 아니라 정말 완화된 것인지 보기 위해서 내시경을 해봤더니 70%가 궤양성 질환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럼 메스틱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 연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성 위험을 가진 63명에게 90일간 매일 메스틱 1mg이 함유된 껌을 씹게 했더니 헬리코박터 균이 억제되고 위험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메스틱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메스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장 1일 섭취량인 1050mg 섭취를 지켜서 섭취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섭취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임산부 및 수유부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채널 A